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마저 들고 또 야, 이렇게 좋은 제품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나. 이런 제품을 갖고 내가 돈을 못 벌면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갖고 우리가 평생에 만날까 말까 한 제품이잖아요. 성희 씨. 성희 씨 태어나고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 갖고 소득을 못 올리면 죽어야죠. 한 사람 죽을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옆에 계신 팀장님, 이것 갖고 돈을 못 벌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심각하지. 윤희 씨는 열심히 공부 가르치느라고. 기희 씨, 이 제품 갖고 돈을 못 벌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원자력 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들과 연구원들께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제품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피부가 젊어지고 디에이징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너무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가지고 각 기관마다 연락을 해서 이 제품을 쓰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승질이 급한 사람은 자기가게 화장품과 해모임을 들고 나서 영업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었고 본인 직원들과 친구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자부심과 자긍심은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이면 나가면 무조건 대박이다, 쪽박이다, 대박이다 했죠. 그런데 그래서 고객들을 만나서 이제 해모인과 애터미 제품을 전했는데 대박이 났을까요? 쪽박이 났을까요? 왜 쪽박이 났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존경하는 과학자들이 100배나 좋은 화장품을 만들었고 자기네들이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그날 밤에 꿈을 아주 많이 꿨겠죠. 기아집도 열차 스무차 막 적겠지. 야, 이렇게 제품을 만났으니까 나는 반드시 대박이 될 거야. 해서 친구들한테 전했는데 다 거절 처리를 당했다. 이게 제품이 문제일까요? 영업력이 문제일까요? 에잉? 제품이 문제가 있을까요? 영업력이 문제 있을까요? 회사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까요? 애터미 보상 플랜이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회개합시다. 우리. 이거 심각한 거예요. 회사 문제 없습니다. 보상 플랜 제품 문제 없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죠? 여러분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해. 내가 우리는 딱 봤을 때 내가 문제인 것이라고 이렇게 얼떨결에 대답을 했지만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가 정리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고객이 문제인 거예요. 고객이 못 알아들은 고객이 문제지 나는 죄가 있다 없다? 나는 무죄다. 그러면은 누가 가난할까요? 내가 가난하죠. 그러니까 가난은 죄입니다. 가난은 죄. 뭐 어떤 사람이 멋있는 얘기 했는데 태어날 때는 가난으로 태어난 것은 무죄지만 죽을 때 가난으로 죽는 것은 유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가난한 것은 무죄다, 유죄다? 유죄입니다. 유죄를 상속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영업용으로 승부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종군다에서 이 해모임을 접했을 때 얼마나 설레했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77만 원에 소개를 하고 녹십자에서도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녹십자, 종군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 있고 실력 있고 유능한 회사에서 왜 쪽박이 찼을까요? 단순하게 비싼 것만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랬을 때 영업의 천재, 영업의 기재 박한길 회장님이 한테 이것이 전수가 되면서 이제 애터미가 꽃이 피게 됩니다. 이 콜마 비엔에치가 어, 애- 해모임과 화장품을 만나면서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해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자산 평가가 한 100억 정도였어요. 100억. 콜마에서 약 80억 정도 투자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스토리텔링이에요. 80억 정도 투자하고 이것을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 그것을 기술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약 20억 해가서 약 100억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 이 100억 회사가 얼마 자산 가치가 평가로 됐다? 1조 2천억이 됐습니다. 상상해 못 가죠? 그럼 거기서 무엇이 문제였었다? 영업력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100배나 성장했는데 나는 한 배에서 한 배 반 성장했다면 누구 제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때가 되고 연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애터미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박한길 회장님께서 보상 플랜을 아주 까탈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보상 플랜을 약간 많이 까탈스럽게 했다 해서 우리는 내가 오늘 1억 원을 팔았잖아요. 애터미를 1억을 팔았어요. 그럼 애터미에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오늘 내가 해모임을 1000바스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1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리고 애터미 회사에서 나한테 얼마 줄까요? 억울하잖아요. 3억을 팔았어요. 3억을 팔았으면 나한테 얼마 줄까요? 왜 그래? 잘 계산해봐. 3억을 팔았는데 120만 원을 주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작가가. 그렇게 3억을 팔아도 당신은 오늘 일단 120만 원. 5억을 팔아도 12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판짜기를 해야 된다. 판짜기. 판짜기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성공하십니다. 그러면 네명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명.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 어느 네트워크에도 없는 시스템이죠. 네명. 판매사 둘둘 해서 네명을 키워야지 팀장 자격을 줍니다. 절대로 매출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되는 조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으로 시작해서 영업으로 끝을 맺는 사람은 애텀에서 좋은 결과가 얻기 쉽지 않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판짜기로 들어가야 돼서 사람을 키우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애터미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파트너가 여러분 말을 듣던가 안 듣던가요? 여러분 스폰서가 여러분 말을 듣던가 안 듣던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말대로 될까 안 될까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통제하기 어렵거늘 하물며 스폰서나 파트너가 통제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은 어렵죠. 애터미에서 그만두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으니 당신은 왜 애터미를 그만두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 다 공이 90% 이상이 뭐냐면 관계성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제품도 아니에요. 회사도 아니에요. 보상 플랜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관계성이 어려워서 그것이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성 훈련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적이 없어요. 어, 우리나라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나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하는 그 과정까지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준다. 부부가 대판 싸웠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배들이 가르쳐 준 적이 있나 없나요? 없어요. 다 처음 해봤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심각해지고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어렵고 관계성, 신뢰 쌓는 거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제가 고마리아 국장님한테 배웠는데요. 고마리아 국장께서는 미국에서는 직원들을 뽑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팀워크를 굉장히 높은 점수로 평가한대요. 5명에서 6명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했고 문제 있을 때 어떻게 수습하고 이런 것을 대화와 협상과 타협을 함으로써 해결 그것을 굉장히 높이 점수를 평가하는데 한국에서는 뭐다? only one. 당신만 똑똑하면 돼.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경쟁 상대인 거죠. 비밀을 공유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 공유 안 하죠. 학교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아이들이 컨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풀잖아요. 째려보면서
이렇게 시험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보면서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요. 중국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할까요? 어려울까요? 갔다 왔었어요? 관계가 어려워요. 그리고 5명이 모이면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도 어렵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가는 행적지를 다 추적을 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실패한 사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하게 되면 소비가 소득이 된다라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박이었을까요? 쪽박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셔? 이거 수상하다 이게 정치가. 어떻게 알았어? 왜 소비가 소득이 되는데 쪽박이 됐을까?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그런 문화를 경험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 꿈다 상상도 이해가 안 돼. 그거 이야기하려면 3개월을 같이 옆에서 가르쳐줘야지 이해할까? 절대로 소비가 소득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그런 문화를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애터미를 통해서 대박 나고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했더니 대박이었을까요? 쪽박이었을까요? 쪽박 쪽박이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뭐 공부를 열심히 성공 이거 없어요. 누구 말만 잘 들어야 돼요? 정부 말을 잘 듣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문화에서 평생을 훈련받았다. 그 공산주의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문화에서는 똑똑하고 유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정부 시책에.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 번다 이런 것도 그 제가 이제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통역사가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비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살면 그 얘기 준비했던 그 시나리오가 푹푹푹 잘려 나가는데 나중에 맨몸도 아래 나만 남아가지고 그럼 뭘 하라는 말이야? 사업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인터넷 쇼핑몰이 여기는 인터넷 쇼핑몰이 안 됩니다. 왜?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만 통제가 됩니다. 뭐 하라는 거요? 그러면 그럼 들고 나가서 팔아야 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중국에 가야 돼 말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 통역사가 그래도 똑똑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 통역하지 않고 그런 거 얘기하면 그리고 첫날 이튿날은 썰렁하더라고. 나만 흥분해가지고 막 길게 뛰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문화를 알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제품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데 청궁 뭐 있지? 당귀 백장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상황버섯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상황버섯이란 단어가 없어. 상황버섯이란 단어가. 제품 강의했을 때도 다시 제가 이제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자꾸 지나가고 할 얘기는 저희 파트너들은 기대를 엄청나게 서울에서 훌륭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품 설명도 어려워서 이제 그때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당귀는 아시냐 그러니까 당귀는 다 아신다고 당귀는 그래서 이제 전설 따라 성천리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한테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좌절했을 때에 이 씨앗을 이 뿌리를 가지고 와서 먹고 집으로 귀환하십시오. 그래서 당기 당신의 집으로 귀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기를 해줬다는 그 전설을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근데 당기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다는 거야.
이 당귀로 해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박. 당귀로 뭘 만들었다? 해모임을 만들었다고 대박.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합니다. 딸이 옛날에 얘기죠. 시집을 갈 때 지혜로운 엄마는 방앗간에서 무엇을 가져온다? 쌀겨를 가져오잖아요. 쌀겨. 쌀겨를 윤씨 왜 갖고 와? 방앗간에서 딸이 시집을 가는데 방앗간에서 쌀겨를 왜 가져올까? 우리 명수 팀장님이랑 나랑 이렇게 연식이 맞아서 금방 왜 가져와? 쌀겨로 울러내는 물로 목욕을 하고 하게 되면 살이 보습이 좋고 미백 효과가 아주 탁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쌀겨로 뭐를 만들었다 우리 애터미는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또 대박을 쳤어요. 대박. 쌀겨로 화장품을 만들었죠. 이것이 뭐죠? 상황 미수잖아요. 미수. 일반 화장품은 물이 70%, 75%인데 우리는 이제 녹차수를 쓰잖아요. 녹차수. 그러면 왜 미수, 그다음에 동충하초를 애터미에선 화장품 원료로 썼느냐? 지금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고객의 수준에 맞춰서 사업 설명회를 해야 되지. 내가 준비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들한테 얘기하면 효과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의 수준이 어떤지, 고객의 환경이 어떤지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춤형 사업 설명회를 하는 요령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지 쌉자. 그러면 왜 당귀, 청궁, 그다음에 녹차 이런 것으로 이제 왜 화장품 원료를 썼느냐 하면 또 해모임을 만들었냐면 여러분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그래도 기희 씨가 만만하구나. 기희 씨, 그 귤을 먹고 배탈이 나면 누가 문제죠? 응. 유니 씨, 사과를 먹고 배탈이 나면 누가 문제야? 사과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성희 기자님, 사과를 먹고 배탈 나면 내가 문제야? 사과가 문제야? 빨리 해봐. 진도 나가게. 어제 5분 남았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은 되지만 일부러 녹차, 감리, 뽕잎을 하는 것은 뭐냐면 1000년 동안 먹었는데 부작용이 없다. 상황버섯, 동충하초 이것은 1000년 동안 먹었는데 부작용이 있다 없다. 그래서 굳이 그런 제품으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고 상황버섯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해모임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해모임 먹고 배탈이 나면 누구 문제다? 해모임 문제? 왜? 여러분 배가 문제지. 어. 여러분 배가 문제입니다. 혹시 수돗물 나서 배탈 나면 수돗물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그리고 수돗물을 정제를 했잖아요. 정제를 해서 배탈이 나면 누구 문제예요? 여러분 배는 무죄죠. 그죠? 그래서 밥 먹고 배탈 나면 그럼 오늘부터 밥 먹지 맙시다. 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차단을 시키는 게 낫잖아요. 그런 정제 기술을 10번을 거쳐서 만든 것이 해모입니다. 해모. 그래서 불순물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밥보다 안전하고 물보다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밥은 하루에 몇 끼 먹죠? 해모임은 하루에 몇 끼 먹죠?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색해. 밥은 하루에 3끼 먹으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해모임을 몇 끼 먹는다? 하루에 몇 끼 먹을까요? 우리가 하루에는 최소한 양심적인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어떻게 된다? 계속 드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계속 두 개씩 먹겠다. 두 개씩 잡수셔야 돼요. 그러면 3년에서 5년은 더 살 수 있어요. 해모임을 먹으면 3년. 이게 대박을 쳤잖아요. 중국에서 3년, 5년을 더 산다니까. 나도 사요, 나도 사요, 나도 사요. 그래서 그날 준비했던 해모임을 다 팔았어. 100만 원씩 화장품을 다 팔았어. 해모임을. 해모임 먹으면 실제로 3년, 5년 더 살 수 있을까 없었을까? 공부해봐. 째려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근거로 뭐냐면 그 쥐 두 마리들, 쥐 두 마리, 쥐 10마리, 10마리씩 10마리씩 놓고 한 쥐는 암을 투약을 했다. 암. 투약이라는 거 맞나? 암을 투여. 누가 그렇게 멋있는 말 했어? 그랬더니 이 쥐는 암을 투여했으니까 이 쥐는 건강한 쥐예요? 암에 걸린 쥐예요? 그다음에 암을 투여하지 않는 쥐 10마리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기 암일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딱 시작을 하는 거야. 요이 딱 했더니 이 말기 암에 걸린 쥐에다가 해모임을 먹었더니 어떻게 된다? 30일을 살더라. 해모임을 안 먹인 쥐는 22일을 살더라. 며칠을 더 연장했다? 우리 다시 얘기해봐. 해모임을 먹인 쥐는 30일을 살고 해모임을 안 먹은 쥐는 22일을 살았어요. 며칠 더 살았어요? 잘 생각해. 8일 더 살았어. 그러면 해모임을 먹은 사람과 해모임을 안 먹은 사람과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몇 년을 더 살까요? 자기 나이에 플러스해서 10% 계산하면 그분 횟수는 오래 가는데 그렇게 오래 가는 이 과학적인 데이터에 있는데 그래 제가 마음이 착해서 3년 5년 이랬거든요. 예를 들면 연식이 벌써 70, 80 됐는데 10년 20년 산다 그러면 가대간 걸 걸릴 것 같아가지고 한 3년 정도는 더 오래 삽니다. 암에 걸린 쥐에다가 해모임을 임상 투여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분입니다. 40분 하는 게 아니고 40분까지? 서비스 주는 거야? 음. 야, 강의 더 하라는 거 처음이다. 오랜만이다, 진짜. 뭔 얘기 하다 말았죠? 어디까지 말했죠? 오래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120세로 묶어뒀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없이 120세까지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120세 때까지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 세대 때는 70이면 잘 살았다, 80이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80이었던 좋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훅 넘어와서 90, 100세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많이 보이고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 어머님도 그렇고 9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지 뭐냐면 정신이 많이 이렇게 섬강 증세가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여러분은 해모임을 계속 드시게 되면 80, 90대까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노후를 위해서 해모임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세끼 드시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루에 해모임을 2번씩 드시는 게 좋은데 밥 먹을 때 먹고 나서 먹는 게 나을까요? 밥 먹기 전에 좋을까요? 아무 때나 이제 저같이 부자는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요 배고플 때 먹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효과가 빨라요. 여러분 그 독사한테 물리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독사를 먹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독사한테 물리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먹는 것이 더 행복한가요? 먹는 게 더 안전해요? 물리는 게 더 안전해요? 왜 왜? 그 데이터를 설명해 줘. 과학적인 데이터. 성희 씨. 일단 독사를 먹으면 위에서 거르잖아요. 그 해독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 잔여물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제 거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독은요. 1분 안에 효과가 확 퍼져요. 최소 3분 5분 안에 하면 위급한 상태에 있거든요. 혈관 안으로 투입된 독은 우리 몸이 순환이 1분에서 45초에서 54초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해모임도 어떻게 된다? 1분에서 1분 40초에서 확 순환이 돼요. 그럴 때 언제 되냐면 배고플 때 먹게 되면 금방 효과가 나요. 금방. 왜냐면 우리는 그 정제할 필요가 없다. 위에서 이렇게 분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고순도 정제 기술로 무엇을 만들었다? 해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흡수율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독사 얘기했더니만 그 중국 사람이 좋아하더라고. 이해가 쏙쏙쏙 된다고. 어, 어. 고객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소비가 소득이 된다는 이 내용을 우리 서울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소비가 소득이 된다는 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안나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 정도 어려운 거면. 안나 팀장님, 한나 팀장님, 질문은 뭔지 몰랐지? 현정 팀장님, 소비가 소득이 된다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소속 클래스 그 가잖아요. 목요일마다. 그러면 쿠팡을 열심히 쓰면 소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러면 이마트의 제품을 열심히 쓰면 쓸수록 소비가 소득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이 논리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현정 씨 맞는 거 안 맞는 거예요? 소소한 클래스가 현정 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응. 쿠팡에서는 이마트에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살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크 용어다. 네트워크 용어고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런데 나는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야기를 하면 고객이 바로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쉽지 않다. 우리는 애터미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터미를 왜 그만뒀습니까? 했더니 관계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그 애터미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많이 된 케이스거든요. 초창기 때는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제가 엄청나게. 우리 이순 총장이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집에 가면 반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이 쓰는 언어를 여기서 쓰면 혼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쉽게 쓰는 언어도 여기서 쓰면 혼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각 없이 고향 언어를 막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원이 막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전숙경 총장하고 김진순 총장, 차영숙 국장님 이렇게 이민수 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이명수 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사회 경험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용납이 돼요. 우리 박명수 팀장님한테는 웬만한 것이 다 소화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척을 칠 일이 없어. 내가 잘못해도 저 사람은 이해해.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내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초신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신경에 바짝 쓰이고 총장이 돼가지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둥 무례한다는 둥 뭐 이걸 적어가지고 이제 이수 총장한테 주거든요. 그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남자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인데 우리 직급자들이라 부장이나 상무나 전무가 저를 막 혼내도 계속 직장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조인트 맞아도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비인격적인 언어를 구사해서 나를 공격해도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신규 여성 사업자들은요 이런 훈련이 안 됐잖아요. 남편한테 집으로부터 이렇게 대우고 받다가 여기서 보니까 뭐 파트너라는 말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데나 뭐 어쨌거나 내가 너 엊그저께까지만 친구였다가 네가 왜 수순선이야 네가 뭘 아냐 싸우자고 덤벼드는데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낸게 뭐냐면 친구가 사업하는 경우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왜? 네가 언제 봤다고 내가 너 같이 생활했었는데 네가 스폰서고 나한테 파트너고 네가 지시를 해? 네가 뭘 한다? 이렇게 얘기되면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렇게 직장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지만 사회생활을 안 하고 CEO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이해하는 폭이 좁기 때문에 상처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이 현미경을 여러 번 보니까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서 오늘 강의가 뭔가 도움이 될까 생각을 좀 잠깐 했거든요. 중학생 2학년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대답을 했다? 아니 중학교 2학년 지네들이 뭐한데 엄마가 제일 왜 엄마가 제일 싫으니까 잔소리. 그러면 엄마가 틀린 말을 했을까요? 맞는 말을 했을까요? 엄마가 해야 될 말을 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왜 엄마를 제일 싫어할까요? 스폰서는 여러분한테 좋은 말만 할까요? 나쁜 말만 할까요? 그런데 왜 꼴 보기 싫을까요? 왜 스폰서만 얘기하면 그냥 울렁울렁거리고 가슴이 탁탁해지고 먹먹해질까요? 못 느꼈어? 스폰서가 얘기를 하면 먹먹해지는 거지. 같은 말도 믿게 들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여러분 스폰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께서는 왜냐면 그런데 이제 저랑 이제 박명수 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분은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사회 경험에서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충분히 몇 바퀴를 돌아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파트너가 다양한 사람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그래서 그 파트너가 상처받지 않고 애터미에 안착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파트너가 처음에 왔을 때 센터에서 안착하는데 최소한 2년에서 3년이에요. 이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몇 달부터 잡아요? 한 달이나 두 달부터 잡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파트너가 이 분위기를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께서 안내하는 것이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된다? 나는 이제 여러분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러분도 나를 보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사업 설명회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내가 사업 설명회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고객한테 무슨 말을 어떤 말을 줄까 해서 굉장히 도움 주는 말을 하는데 그 고객은 파트너는 혹은 사업자는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니터링 속에서 내가 잘 소화시켜서 걸러내면 좋은 사업 설명회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걸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 다듬는 훈련, 말을 하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각자 여러분께서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거래처를 쫓아가야 되게 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딱 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폰서가 어디 가자고 딱 통보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역겨운 거지. 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스폰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어디 가자 딱 해서 딱 하면 근데 거기서부터 딱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마트에 가서 내가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 제품을 강제로 사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빠진대요. 내가 살 때는 내가 주인 입장에서 했을 때 물건 살 때 기분이 좋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 기분이 50% 경감이 된다는 거예요. 해모임도 내가 딱 사고 싶을 때 딱 사면 기분이 좋은데 내가 주체가 되니까 근데 누군가에서 사라고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서 거기서 이제 큰일을 잘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멘트나 이런 것도 잘 훈련을 시켜서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있게끔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랑 반드시 상담할 때는 무엇을 가져가야 된다? 송곳을 가져가라 했잖아요. 송곳을 고객이랑 딱 나랑 만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고객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없죠. 고객은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죠. 내가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얼만큼 이해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고객이 얼마나 이해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의 반응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죠. 저 사람이 이해하고 있나, 안 이해하고 있나. 기획팀장님 사업 설명을 쭉 해서 보면 고객이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고객이 안 들으면 진행 계속해야 돼요? 스톱해야 돼요? 그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감을 띠고 태어났잖아요. 끝까지 완주해야 되잖아요. 사업 설명회를. 딱 했으면 그 사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사명감과 갖고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앞에 있는 파트너는 영원히 집에 가 있거나 딴 데 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감을 하잖아요. 이것은 위험하다. 이제 속이 부끄부끄 끓죠.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좀 잘 들었으면 이해가 했을 텐데 안 듣잖아요. 이랬을 때는 송곳을 또 찔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던 진행상을 완전히 멈추고 고객이 다시 대화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고 안내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고객이랑 얘기했을 때는 고객의 생각과 의견을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하다 봐서 이제 고객을 이제 총장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고객한테 얘기했더니 이 앞에 있는 사업자가 남편 얘기를 하더니 시어머니 얘기하더니 끝까지 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계속 들어야 돼 말해야 돼 성희 씨? 내가 이제 애토미의 제품을 쭉 설명을 하는데 고객이 영혼이 딴 데가 있어요. 팀장님. 영혼이 팀장 그러면 고객 사업 설명 계속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슬프지만 말해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총장이 시킨다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여자가 남편 흉을 보더니 그 한 2시간 했더니 또 어디 이어지더라? 시어머니 쪽으로 가요. 그럼 들어야 돼 말해야 돼요? 멈추고 사업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 인내심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인내심이 있냐고 없냐고. 그 인내심도 사업 설명회 중에 한 일환인 거예요. 2시간, 4시간, 6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 또 송곳을 가져와서 푹 찔러야 되죠. 그래서 이제 총장 정도 되면 여기가 이제 멍이 퍽게 들어가죠.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결과가 재밌는데 6시간 동안 남편이 하고 시어머니 이거 막 하고 나가는데 끝나고 나면서 얘기하면 저 사람 진짜 사업 설명 잘한다. 지뿔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지가 얘기만 씩 하는데 어떤데 결론은 저 사람 사업 설명 참 잘한다. 이런 것이 상감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탐색하듯이 저 사람도 나를 탐색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야 됩니다. 사업 설명회는 나는 A를 주장하고 싶고 고객은 B를 듣고 싶잖아요. B를 듣고 싶고 나는 A를 얘기하고 싶잖아요. 반드시 훈련된 그 사업 설명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보상 플랜에 대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고객은 선크림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가 과감하게 이제 보상 플랜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선크림 하는 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크림만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내가 뭔가 허전하고 좀 잘못된 강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화를 통해서 A 플러스 B에서 C를 산출할 수 있는 훈련. 근데 우리 식구들은 얼떨결에 애터미를 하게 되고 얼떨결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두서가 없어. 바쁘긴 엄청나게 바쁜데 요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대비 결과물이 약한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훈련을 애터미를 하기 전에 받았으면 참 좋았을 법한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그런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영업의 기술을